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돈 버는 자산 관리도 되겠고요. 반드시 우리 아이는 노후 준비, 자산 관리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 것입니다. 그 자녀는요, 부모를 보고 배우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잘못된 자산 관리,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한다면 자녀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입장에선 우리 자녀만큼은 반드시 자산 관리에 성공하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노후 준비에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가난의 대물림이 싫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은요, 아비처럼 살지 말거라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처럼은 생활하지 말라, 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실태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만족한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삶을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만큼은 자기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수건의 어떤 욕구나 그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보다 더 잘못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모님의 보험 및 금융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 또한 그 밑에서 배운 것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한 부모님 밑에 자식은 똑같이 어떻습니까? 금융 및 보험에 대한 부조리를 모르고 잘못된 자산 관리와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보고 부모를 보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고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요, 지속적으로 담배 펴서 뭐 술 마시면 한 하루에 무슨 세 갑 이상도 피웠습니다. 엄청난 골초였고요. 그 담배를 19년 동안 피다가 끊었습니다. 지금 끊은 지 24, 5년 정도 됐거든요. 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그 아이한테 담배 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담배를 피면은 담배 피는 가정에 부모님 밑에는 자녀가 담배 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녀한테 어떻습니까? 나는 담배 피우면서 너는 담배 피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24, 5년 전에 모든 라이터하고 담배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독하다고 하는데 독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정을 끊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담배를 싫어하고 피라고 해도 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담배로 인해서 백해무익한 여러 가지 병을 앓다보고 냄새도 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을 부모님이 해야만 자녀가 따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잘못된 부조리한 보험 및 금융상품에 거기에 휩쓸려서 산다면은요, 자녀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살아가면서 보험 및 금융상품이 꼭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및 금융상품은요, 많이 가입하면 많이 가입할수록 부자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더 없어서 못 가입한다.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된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요. 평생 9시 뉴스밖에 보지 않습니다. 다른 오락프로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절대 안 봅니다. 그렇다면요. 9시 뉴스를 통해서 각종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현명하게 대처할 줄만 알았더니 그분은요, 지속적으로 9시 뉴스를 봤지만 지금도 저가 전세방에 살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지고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어떻습니까?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이 투영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 다음에 보험 및 금융 상품에 대한 부조리를 알아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을 시켜서 어떻습니까? 혁신하는 마음으로 그 자산 관리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연금보험이나 가입하고 종신보험이나 가입하니 그러니 성공하지 못하고 백년하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요. 보험 및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고 월급장이나 뭐 돈 얼마 안 버는 사람이 투자를 잘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경험상 그렇고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려면요, 거액의 상속을 받지 않는 한은 힘듭니다. 아니면은 부자가 되려면요, 갑작스럽게 떠야 됩니다. 스타가 돼야 되겠죠? 오타니처럼 어떻습니까? 1조 원 가까이 연봉, 물론 이제 10년 동안 받게 되는 연봉이지만 1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 다음에 영화 배우가 떠서요, 한 편에 30억, 40억, 100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요. 월급장이도요, 단계별로 승진한다고 해서 월급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1억 받던 사람이 100억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소득이 많아야만 부자가 되고, 그 소득이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폭발적인 소득 갖고 어떻습니까? 금융상품과 투자와 이런 것을 잘하게 된다면, 투자와 절세를 잘하게 된다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중서민이요, 월급장이가 얼마 벌지 않는 사람이 보험 및 금융상품 투자를 잘한다고 절대로 부자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자 되는 방법은 오랫동안 투자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투자 수익률이 좋고, 이것이 아니고요, 투자 원금입니다. 1억 원 갖고 투자하는 사람하고 1조 원 갖고 투자하는 사람하고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근데 1억 원도 안 되고 1,00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폭발적인 소득과 재산이 있지 않는 한은 절대로 부자 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님을 보고 자녀가 이런 것을 배우겠죠. 가족 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부모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도 가입하고 암보험, 치아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성인병 보장보험, 상해보험 등도 많이 가입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화재보험, 기타 등등 의무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하니까 진짜로 보험 천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입하다가는요, 보장도 제가 볼 땐 미미한데요. 중요한 것은 죽어야 사는 가정이 됩니다. 살아서는 평생 가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상품에 가입하면은요, 언제 투자하고 저축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이 저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저축의 방법이 다 좀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KTX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이분은 달구지를 타고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거나 킥보드를 타고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설사 간다 하더라도 비효율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저축보험을 가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합니다. 그 다음에 예금을 가입하고 적금을 가입하고요. 펀드를 가입하고 ELS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을 가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물가 상승률하고 세금을 감안한다면요, 재산 손실이 꾸준하게 발생하는 상품들만 가입하니 자산 관리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자녀가 보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은퇴 준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빠른 고령화라는 거 아닙니까? 고령화가 너무 빨리 됐습니다. 30년도 안 돼서 되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130년 됐거든요. 130년이라면 4대가 걸쳐서 위에 증조부터 밑에서부터 보고 자랍니다. 보고 자라니까 은퇴 준비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한 세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보고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급작스럽게 노후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솔선수범하고 청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 다음에 자녀는요, 부모님이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면 귀가 솔깃하고, 세금 우대 상품이라고 하면 귀가 솔깃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상품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투자와 절세를 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됩니다. 투자와 절세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대표적으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한다. 이거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해서 생계형 저축의 다른 이름이죠. 이것을 가입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ISA, 효과도 없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입한다든가, 보험은 나는데 절대로 실익이 없습니다. 분리과세 상품을 가입한다든가, 아니면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가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거 정말로 효과 황당하게 없거나 손해가 더 막심하게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알량한 비과세 세금 우대 세제 혜택 뒤에는요, 알량한 혜택 뒤에는 저조한 수익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이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데 남들이 보면요, 노후 준비 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도 그러니까 연금보험 가입해야지. 그래서 연금저축, 연금보험, 그리고요, 연금보험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공시이율형 연금, 그다음에 변액연금, 달러연금, 달리 확정금리연금 이런 것들을 가입하니까 결국은 자녀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백년하청으로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품들은요 과도한 사업비로 저조한 수익률하고 최악의 연금 지급률하고요 아주 똥값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가치의 똥값의 연금액을 수령하니까 미래는 정말로 노후는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게 되겠죠. 이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 또한 노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현재 노인이 됐습니다. 은퇴가 됐습니다. 최악의 상품을 가입하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시연금을 가입하거나 주택연금을 가입합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조한 수익률하고 현재 가치가 똥값인 연금액하고 형편없는 연금 누계액을 수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이 연속인 악순환을 어떻습니까?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 카드를 사용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공제 혜택을 약간 받으려고 엄청난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탐 대 실이 할 수 없겠죠.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겠습니다. 결국은 마케팅에 속아서 과소비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드 발급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구매하고 외상거래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것이죠.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요. 소득공제를 요만큼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신용카드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부모님한테 저 같은 사람이 진실을 말해주고 팩트를 말해줘도 믿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판매한 사람의 말만 믿고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의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도해지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금 또다시까지 보유합니다. 이럴 때는요 최악의 손실을 자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10정거장을 잘못 갔습니다. 앞으로 50정거장 가야 되는데 50정거장 더 간다는 거 아닙니까? 10정거장 동안 잘못 타고 온 것이 아까워서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내려야 되겠죠? 50정거장을 가도 목적지와 전혀 다른 데로 갑니다. 부산을 가야 되는데 목포를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잘못했다는 거를 제가 안내해 주면은요 바로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습니까?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지금 손해난 것을 지금 해지하면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상품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평가해 주면요. 반드시 자산 재배치를 통해서 해지하고요. 이제부터라도 효율적인 것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못 버스를 탔다면 빨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재무설계 자산 관리를 위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요, 지원을 어떻게 받냐면 보험 판매인, 은행 PB, 증권에 있는 웰스 매니저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공통점은 뭐냐? 무엇인가를 여러분한테 팔아야만 생활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생활이 아니라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팔아야 되는 사람한테 조언을 받는다? 제가 볼 땐 절대로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이러한 현명하지 못한 부모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결국은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시행착오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인간이라고 하면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겁니다. 부모님이 10년 동안 잘못했다면요, 자녀는요, 한 달만 잘못해야죠. 어떻게 10년, 20년 똑같이 시행착오가 늘어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모님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부모님과 정반대로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이처럼 보험 금융에 대한 부조리를 인식하고요. 절세와 투자에 매진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서강에 빛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유하고 있는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자산 관리에 성공하고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치를
자산을 재배치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도요, 자기한테 물건을 팔았던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팔았던 사람한테, 판매인한테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되겠죠. 그러니 자기가 판 것이 나쁘다고 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판 것은 좋은 것이다. 근데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거 해지하고 다시 들어라. 이 정도는 예측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여러분은 늪의 수렁으로 나락으로 청길낭떠지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재배치하고요. 가족 보장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장 상품은 사망과 장애만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사망은 종신보험 말고 20배 가까이 싼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망 보장은요. 결혼하거나 부양가족이 있을 때만 사망보장 받는 겁니다. 20살, 25살, 30살 먹은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이 정정한대요. 이런 종신보험을 가입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고 20배 가까이 싼 정기보험을 가입하신 것이 가장 좋고요. 기타 보장보험은 다 쓸데없습니다. 확률이 적고 그다음에 보장 금액이 작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턱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품 모조리 해지해서요. 차라리 투자하시고 현금으로서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어떻습니까?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요, 장애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보험을 통해서 가입하면 매달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것도 가입하면 안 되고요. 대신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요, 국민연금에서 무료 장애보장 해주는 거 아십니까? 일상급에 대해서 장애연금을 평생 지급하는데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장애의 그 연금이나 장애보장을 해주려면 그 보험 상품은요, 매달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어떻습니까? 장애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장애 보장 무료로 받고 공짜로 받고요. 정기보험 하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그것도 결혼한 사람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만 어떻습니까? 아주 싸게, 20배 싸게 가입하는 것이죠. 노후 준비 부문에 있어서도요,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가입한 것은 모조리 해지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1990년대 유배당 7.5% 연봉리 확정 연금은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무배당 상품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보증비용 엄청나고, 그 다음에 펀드 운영비용 엄청나고, 기타 보증비용, GMAB, GMDB 같은 거 엄청난 그런 상품들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 국민연금을 가입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부부 및 자녀가 모두 가입 강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무소속 배우자도 임의 가입하고요. 만 18세 고3 자녀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임의 가입을 하시고 최대 보험료 55만 5,300원을 반드시 가입하고요.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하고요. 추납으로 119개월 가입하고요. 반환시금 있었으면 반납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그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향 조정되거든요. 최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만 18세부터 65세까지 47년 동안 납부가 가능한데요. 매월 55만 5,300원 현재 가치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정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만 낸다면은 65세부터 현재 가치로 연금 216만 원을 평생 체증하면서 받을 수 있고요. 이 정도라면 부부라면 매월 432만 원을 평생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게 이것만 가지고도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직업에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요. 그렇게 된다면 퇴직연금, 노란우산공제, 양가로부터 상속주택마저도 두 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에 성공하고 자산관리에 성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축 및 투자 부분도 이렇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상품을 모조리 해지하시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금보험 있죠. 종신보험, 그 다음에 암보험, 각종 보장보험 있죠. 치아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성인병 보장보험, 어린이 보장보험, 뭐 상해보험, 뭐 그다음에 저축보험 말도 안 되는 것들이고요. 예금적금, 그다음에 ELS 펀드, 그다음에 세액공제 상품, 세금우대 상품, 비과세 상품들 이런 거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평생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는 마음 놓고 꽃놀이패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확실하게 노후가 보장이 되는데요. 이제 투자는 꽃놀이패처럼 할 수가 있죠. 투자에 약간 실패하더라도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멘토의 도움을 받는다면요. 투자에 성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달이 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에 더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통 안달이 나거든요. 근데 안정적인 사람은 절대로 어떻습니까? 그 형평성과 그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투자에 일관된 모습을 띌 수 있고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 톨러런스를요,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으니까 투자에 오히려 더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투자하는데요, 은퇴자산 만들고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소득과 자산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면요,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소세, 종합소득세, 건보료,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법인이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거쳐서 100년 동안의 세금 후산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대계 자자순손 플랜이 아닐 수 없고요. 자녀 및 손자녀 소유의 법인을 만들어서 본인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수금을 통해서 자산 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100년, 200년, 300년 투자와 세금 우산을 제공하는데 미래 가치로 수백억 원, 수천억 원 그 이상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인생은 항상 현명한 선택의 순간이 연속됩니다. 인생은 항상 선택의 순간이 연속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투자와 절세에 있어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혼자심으로는 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반드시 현명한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한 멘토의 조언과 관리 및 지원을 받아야만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서 재산이 없어지지 않고 지킬 수 있고 증대시킬 수 있고 쓸데없이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독립된 자산관리사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를) 반드시 만나서 여러분 편으로서 멘토로서 평생 동반자로서 자산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반드시 우리들의 자녀들은 노후 준비에 성공할 것이고요, 자산관리도 성공으로 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금묵자의 근주자적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해지고 그 다음에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고 하는 것처럼요.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면 당연히 많이 가입하게 되겠죠. 쓸데없는 상품들을 많이 가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관리에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판매인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능력이 실중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항상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 본인의 10만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